세상 모든 아기자기한 이야기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소담소담입니다. 전 앤디, 전 마빈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본격적으로 저희 컨텐츠를 시작하기 앞서서 여러분들께 좀 하소연할 게 있습니다. 저 오늘 너무 많은 일이 있었어요. 저 특히 미안해. 아니 특히 이제 아침에 제가 원래 좀 최근에 평소에 좀 일찍 일하는 편이거든요. 좀 나이가 좀 많아져서 그런 건지 몰라도 27 정도 되니까 무슨 나이가 많아져. 아 진짜로 근데 진짜로 약간 고등학교 때는 아니 우리 청자분들 20대 30대보다 30대 40대 50대가 더 많은데 그치. 그런 얘기 했다가 그치 그냥 주워 담겠습니다. 주워 담고 노화가 시작된 거? 그 노화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노화가 시작됐다 그래야 되나? 사실 고등학교 때까지만 하더라도 잠잔다 그러면은 보통 한 10시 11시까지 기본으로 잤거든. 근데 요즘에는 한 언제 자더라도 한 아침 7시 8시면 깨는 거야 내가. 어쨌든 어쨌든 그런 상황이었는데 노화가 시작돼 버렸네.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도 자연스럽게 눈 떠졌지. 그러면 평소에 내가 하는 일은 딱 핸드폰을 잡고 인스타를 들어가거나 유튜브를 보거나 아니면 밀린 답장을 하거나 약간 그런 건데 오늘은 좀 달랐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의 일과는 많이 달랐는데요 평소하고. 오늘은요 일어나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누워 있다가 바로 이제 나갈 준비를 했습니다. 왜 나갈 준비를 했냐? 근데 지난주 소담소담 플러스 제 컨텐츠를 봐주셨던 분들은 모두 아시겠지만 저하고 마빈이 이제 캐치마인드 대결을 했었죠. 대결을 해서 제가 패배를 해서 벌칙이 이제 주어졌는데 그 벌칙이 뭐였냐? 이번 주 토요일까지 25km 러닝을 해라. 이거 기록을 해서 업로드를 해라. 이게 벌칙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어제부터 하려고 했다가 어제 그 대기질이 좀 되게 안 좋아서 그래서 오늘부터 그래 기왕 시작하는 거 아침에 좀 상쾌하게 좀 산뜻하게 하루를 시작해보자 라는 마음가짐으로 시작을 했는데 진짜 제가 이 뛰는 게 4년 만에 뛰었거든요. 그 군대 갔다 와서 4년 만에 뛰었는데 죽겠는 거예요. 진짜 농담이 아니라. 와 내가 진짜 와 숨도 너무 빨리 차기도 하고 와 내가 뛰면서 와 내가 캐치마인드 지고 내가 와 이 정도 강도의 벌칙을 받아야 되나 라는 생각이 막 회의감과 막 그런 것들이 와 진짜 아니 근데 여러분 너무 앤디한테 미안한 게요. 저는 지난 화를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제가 그림이 너무 끔찍했어요. 아니야. 아니 그림을 너무 끔찍하게 못 그리기도 했고 제 노트북이 그때 제가 집이 아니라 다른 곳에 있었어가지고 노트북으로 했는데 화면 녹화랑 녹음이랑 캐치마인드를 같이 돌리니까 너무 렉이 걸려서 클릭이 안 되는 거예요. 저희가 미리 준비를 해보고 그런 걸 좀 예상을 했었어야 되는데 너무 죄송합니다. 진짜 미안하다. 야. 아니야. 하지만 청자분들과 약속은 약속이니까. 그렇지. 그래서 이제 앤디는 다음 업로드일까지 25km를 런닝을 해야 되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깔끔하게 5km 정도 딱 뛰었고요. 근데 사실 군대에서는 한 12분 30초를 3km를 뛰어야 되거든요. 12분 30초 안에. 근데 그렇지. 오늘 제가 너무 오랜만에 뛰어서 그런 건지 몰라도 5km 뛰는데 30분 걸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근데 그것만으로 해도 너무 힘들어가지고 상상이 가. 그래서 그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약간 내가 지금 체력이 많이 떨어져 있구나 그 느껴가지고 이게 저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이렇게 뛰는 거는 좋으니까 사실 저를 위해서 이런 벌칙을 설정해준 마빈에게도 좀 고마운 것 같고요. 약간 그리고 일주일 정도라도 약간 뛸 수 있으니까 아니야. 청자 여러분들과의 약속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번 주 토요일까지 확실하게 25km 채워가지고 여러분들께 그 지난 모든 과정을 가감 없이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좀만 기다려 주십시오. 너무 고생이 많다야. 아니야. 야, 말 나온 김에 소담소담 플러스 맛집도 하긴 하는데 그냥 쓱쓱쓱쓱 간단하게 지나갈 거든? 오늘 리벤지로 한 판 할래?
야 근데 내가 이거 문제 뭐냐면 내가 리벤지를 한 판을 했어. 어. 근데 내가 또 져. 그럼 나는 이번 주로 안 끝나고 다음 주까지 또 지금 벌칙이 있었는데 야 그러니까 너무 좋은데 일단 내가 이번 주 벌칙을 마저 끝내고 그 다음에 해보자. 나 진짜 알았어. 내가 만약 다음 알았어. 주까지 벌칙이 와 예정되어 있으면 나 정말 나 살아갈 수 아니야. 없을 것 같아. 만약에 한다고 하더라도 그 달리기를 안 하지. 아. 양심이 있지. 오케이. 야 아니면 50km? 와. 야 50km면 마라톤 정말 준비하자 하는 야, 김에. 와 정말 건강해지긴 하겠다. 나 정말 건강해지긴 해. 정말. 와. 아, 근데 걱정인 게 앤디가 살이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지금 얼마 전에 얘기를 들었는데 50kg대 초중반이라는 거예요 지금 몸무게가. 많이 빠졌더라고. 잘 안 찌더라고. 근데. 야 일본 와서 너 맛있는 거 많이 먹여야겠다. 이따가 소담소담 플러스 다시 맛집으로 돌아왔으니까요. 과연 어떤 음식으로 앤디를 살찌울 수 있을지 제가 계획을 짜놓은 거를 여러분과 함께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 부탁드립니다. 채널 고정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이제 저희의 11번째 와 이제 진짜 막바지다 그죠? 그래서 정말 11번째 제 컨텐츠 맞습니다. 주제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의 11번째 주제는요 바로 혐오입니다. 혐오죠. 혐오에 대해서 준비를 했었는데요. 그렇죠. 저희 고등학교 때는 이제 앤디 혐오가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모두가 이제 앤디의 어깨춤과 끊이지 않는 빅뱅 노래와 그렇지. 이제 파삭파삭한 발음을 이제 혐오를 하는 그렇지. 그런 게 이제 하나의 문화로 자리를 잡고 있었죠. 만연했지. 그때 혐오가 너무 만연했어. 근데 이제 그게 나한테만 특종된 게 문제긴 했는데 너무 혐오가 만연했지. 그렇지. 모든 이의 장난감. 근데 이제 사실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만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혐오라는 게 제 학교에서는 저한테만 특정됐었는데 요즘에는 혐오가 그렇지. 너무 약간 전 사회적인 큰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큰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래서 약간 이번에 이걸 좀 우리가 잘 짚고 넘어가면 어떨까라는 그런 마음에서 저희가 이 키워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이게 우리 사회에 언제부터 이렇게 혐오가 만연했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 시기입니다. 사실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우리 사회에 있지만 어렸을 때에 뭐 물론 저희가 어려가지고 사회에 대한 지식도 부족하고 시사적인 상식도 부족하고 이랬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인 걸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렇게까지 혐오라는 키워드가 사회의 주요 문제로 대두된 적이 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진짜 그러니까 우리 인생 속에서 지금까지 쭉 살아오면서 진짜 6, 7년 그때 전부터 점점 혐오라는 게 조금씩 퍼지기 시작하더니 이게 계속 사그라들지 않고 점점 심화되고 있는 것 같아서 맞아. 그게 정말 크지. 이게 보면 남녀 간의 그런 혐오도 있겠지만은 비단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냥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그냥 뭐 관계 사이에서도 너무 그런 디테일한 혐오들이 진짜 너무 많아진 것 같아. 맞아. 확실히 너가 얘기한 대로 6, 7년 전이 야 벌써 코로나19가 6년 전이다. 그렇게 그러니까 벌써? 코로나19 시기에 진짜 그게 강화된 것 같아, 그지? 혐오에 대한 사회적 현상들이 강화가 된 것 같아, 가속화된 것 같아. 그러면 일단 내가 생각했을 때는 그 혐오라는 게 그 어디서부터 그렇게 퍼지기 시작한 것 같아? 원래는 좀 있었지만은 그게 너 말대로 코로나를 기점으로 쫙 퍼지기 시작했잖아. 근데 그러면 그지. 혐오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잘 이해하고 그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얘기 나눠 보려면은 혐오라는 게 우리 인간의 마음속 어디에서 오는 거냐. 그러니까 여기 근원지가 뭐냐. 그걸 찾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너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의 그 혐오라는 게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 같아? 그러니까 코로나19 시기에 혐오라는 개념이 되게 더 확장되고 더 큰 사회적인 흐름이 된 이유가 나는 있다고 생각하는 게 혐오라는 거는 사실 우리 마음에 굉장히 중요한 심리적인 기제 중에 하나야.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는 생존 본능, 그러니까 생존하기 위해서 인간은 선호하고 비선호하는 행위나 객체가 있기 마련인데 그 중에서 우리의 생존을 강하게 위협하고 우리의 그 웰페어나 웰빙에 악영향을 미치는 거에 혐오 감정을 느끼도록 우리가 진화해 왔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코로나19 때는 전 인류적으로 인류가 생존의 위협을 느꼈잖아. 사실 모두 다 기억하시겠지만은
코로나가 인류를 멸종시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도 코로나19 초기에는 꽤 많이 퍼져 있었어. 그러니까 전 인류적으로 생존 본능이 굉장히 강하게 발현됐던 시기가 아닌가.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우리 생존 본능이 발휘가 돼서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거를 피하려고 하는 감정이다 보니까 아, 내가 살려면은 어떤 걸 피해야 되지? 아, 이게 나한테 위험할 수도 있겠다. 저게 나한테 위험할 수도 있겠다. 라는 거에서 비롯된 혐오 감정이 애꿎은 다른 대상들, 다른 성별이라든가 다른 인종이라든가 다른 집단이라든가 이런 거로 확장돼 가지고 좀 퍼지기 시작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조금 더 들었어. 너가 생각했을 때 일단은 우리 인간은 기본적으로 혐오라는 감정 누구나 다 그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건데 그게 처음에 생존에서 비롯된 거라는 거지. 근데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거지. 이제 인간이 가장 근본적으로 혐오하는 대상은 죽음. 그러니까 사람은 시체나 시신을 보고 좋아하지 않게 돼 있어. 그게 내 주변에 있으면 그게 싫고 무섭단 말이야. 혐오하는 감정이 든단 말이야. 그거 왜 그러냐면은 인간이든 다른 동물의 사체가 내 주변에 있으면 그게 부패하면서 오염되고 내가 먹는 식사를 더럽히고 다른 인간이 원하지 않는 사체를 섭취하는 동물들을 끌어들이기 때문에 내 보금자리랑 내 안전을 위협한단 말이야. 똑같이 배설물을 우리가 싫어하기도 하지. 그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장소와 음식을 오염시키니까 그거랑 똑같은 것 같아.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우리가 혐오하는 거는 우리의 생명, 내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있을 수 있는 공간을 위협하는 거에서 우리는 혐오라는 감정이 나타난다고 생각을 해. 그러면 약 현대 사회에서 같은 경우에는 그런 혐오라는 감정 나타날 일이 별로 없을 것 같긴 한데 사실 많이 지금 줄었지. 그리고 지금에서야 뭐 너무 치안도 좋고 다들 안전하고 느끼기 마련이잖아. 그런 사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의 생존을 위협할 만한 일들이 많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럼에도 너무 만연하잖아. 그치. 오히려 지금이 더 옛날에 그렇지. 비해서. 그러니까 나는 너한테 이거를 좀 물어보고 싶었어. 사실 고대나 중세 사회에서는 이런 혐오라는 감정이 되게 복잡한 감정이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 그러니까 내 생존과 내 지위랑 내 안녕을 위협하지 않으면 딱히 싫어할 이유가 없었을 거야. 그런데 현대 사회는 그것보다 너무 복잡해졌잖아. 그치. 너가 얘기한 대로 내 생명은 안전해졌으니까 많은 경우에. 그러면 이렇게 복잡한 현대 사회에서 이렇게 다양한 혐오의 양상이 나타나는 거는 왜 그런 걸까? 너가 심리학도로서 또 약간 너만의 분석이나 관점 이런 게 좀 궁금해.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것 같아. 옛날 같은 경우에는 특히 한국을 예시로 든다고 해도 6, 70년대? 그때까지만 해도 다 같이 못 살았잖아. 그래서 그렇지. 너 말대로 그때는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급급했기 때문에 뭔가 그런 불안으로 대한 혐오가 서로 간에 번질 일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당장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내 생명을 보존해야 되니까. 그치. 그래서 그런 걱정이 훨씬 앞섰기 때문에 그런 혐오가 지금처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일이 별로 없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에 와서는 어느 정도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생명을 기본적으로 보존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잖아. 지금은 그치. 내 생명의 위협에 대한 그 문제가 아니라 내 삶을 어떻게 더 높은 퀄리티로 잘 가꾸어 나갈 것이냐. 그게 관심사일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유가 더 생기다 보니까 역설적으로 그런 불안이나 혐오 같은 게 좀 더 강화된 것 같아. 그래서 지금이야 오히려 직장에 다니면서 돈을 벌고 내 능력을 더 많이 보여주고 거기에서 인정을 받으면은 더 높은 그 사회적 지위나 위치로 올라갈 수 있는 시대가 왔잖아. 그렇지. 그리고 특히 이건 한국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들도 그렇겠지만 한국같이 그런 서로 간의 경쟁이라는 그런 특성이 좀 더 강한 나라에서는 더 심한 것 같은데 내 능력에 따라서 사회적 지위나 위치가 달라지다 보니까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계급 제도가 좀 많이 만들어진 것 같아. 그렇지. 그래서 어떤 직업은 와 진짜 대단하시네요 라고 이렇게 칭송받고 되게 칭찬받고 어떤 직업은 그냥 그거 듣는 것만 해도 좀 많이 꺼려지고 그걸 많이 피하게 되고 그런 직업들이 많이 구별되고 있잖아 지금 많이. 그러다 보니까 그치. 그런 사회적 지위나 위치 그런 계급지에서 오는 불안으로부터
혐오가 진짜 많이 심화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 내가 지금 어느 정도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들은 훨씬 더 많을 거 아니야. 나보다 능력 있고 나보다 그렇지. 돈 많이 벌고 그런 사람들은 분명 있을 텐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더 많이 뒤처지고 있다. 그걸 느끼는 것 같아. 그래서 근데 이 상황 속에서 사회 심리학에서는 나나 아니면 내가 속한 집단의 그 정체성이 좀 흔들리거나 그 자존감이나 자아 같은 게 그 많이 흔들릴 때 가장 이거를 잘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이 내 집단 밖에 있는 딴 집단들 그 집단들을 폄하하고 그리고 그 집단들 욕하고 그러는 게 가장 나의 정체성을 지키는데 제일 빠른 길이고 그다음에 제일 편한 길이라고 그렇게 소개가 되어 있거든. 그러다 보니까 그렇구나. 내가 지금 가지지 못한 거,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나의 사회적 지위하고 그다음 다른 사람들의 사회적 지위를 비교하면서 거기서부터 오는 불안감, 그 혐오로 표출한다. 그걸 통해서 나의 사회적 지위는 요 사람들보다 좀 나은 편이야. 그래서 나는 아직 괜찮고 나는 아직 더 힘들게 살아갈 수 있어. 라는 식으로 그렇게 자기 합리화를 하는 그런 경우들이 좀 더 요즘 사회에서는 더 많이 부각되고 더 많이 강화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 그러게. 사실 현대 사회를 정글로 비유하는 경우도 많잖아. 그러니까 너가 얘기한 대로 이제 생존에는 큰 문제는 없지만 사실 우리가 느낄 때는 그렇잖아. 우리가 쉽게 직장에 잘리거나 뭔가 내 사회적 지위가 위협이 되면은 야, 뭐 먹고 사냐 이런 얘기 하잖아. 맞아. 사실 무언가는 먹고는 살 수 있어. 하지만 우리 배에는 무언가를 채울 수는 있겠지. 굶어 죽지는 않겠지라는 생각은 있으면서도 그걸 우리는 마치 생존에 관련된 문제인 것처럼 어떻게 먹고 사냐, 어떻게 사냐 이런 이야기로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사회적 지위가 우리의 생명과 마치 연결된 것 같은 사고방식을 현대인들이 갖고 있게 된 게 아닌가. 그래서 내 사회적 지위랑 사회적 생명이 위협을 받으면은 마치 내 생명의 위협을 받는 거랑 동일시해서 느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또 들었어. 그게 원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 약간 우리가 게임을 하다 보면은 또 이제 게임 얘기가 나오는데 게임 중독이야? 요즘 게임 많이 하나? 게임 중독인 것 같아. 아니 내가 이번에 그 아르마 3라는 게임을 어제 새로 깔았다. 그게 뭐냐면은 그 미군이 돼가지고 작전을 수행하는 전쟁을 수행하는 전쟁 시뮬레이터 그런 게임이야. 너무 현실성 있고 너무 이게 잘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게릴라군들이랑 싸우는 거거든. 막 언덕 뒤쪽에서 갑자기 총소리가 들리면 나도 모르게 엄청 움찔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게임 캐릭터랑 나를 동일시하게 되는 거지. 그런 것처럼 인류한테는 우리 인간한테는 내 실제 생명이 안전하더라도 어떤 상황에 충분하게 몰입되어 있으면은 그거를 실제 내 육체와 동일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그게 우리 현대 사회에서는 우리의 사회적 지위, 뭐 너가 얘기한 직업이라든지 내 사회적 지위랑 내 생명을 직접적 연관을 시키는 그런 상태가 된 게 아닐까. 그래서 그게 위협이 됐을 때 우리의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그게 곧 생명의 위협에서 우리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방어 기제 중 하나인 혐오라는 감정이 나타나게 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또 아닐까.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와 근데 정말 말 그대로 난 특히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런 물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딴 나라에서도 그런 혐오의 문제들이 아주 많이 큰 이슈가 되고 있지만 그렇지. 우리나라가 조금 더 좀 심화되고 조금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는 이유가 아까 말했던 대로 그런 경쟁 사회도 있겠지만 그런 좀 경쟁 사회 속에서 내가 가져갈 수 있는 자원의 수량이 되게 한정적이라고 그렇게 스스로 생각이 돼서 그렇지. 더 많이 조급해지고 더 많이 다급해지는 그런 마음 때문에 더 남을 좀 더 깎아내리고 조금 그 혐오하고 양상이 좀 더 심해지는 것 같아. 맞아. 특히 너가 얘기한 대로 나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공평한 과정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두는 것 같아. 그러니까 시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객관적이고 누가 봐도 반박에 불가능한 지표로 사람들을 평가를 하는 거를 타당하다고 느껴. 시험을 봐서 그 점수대로 학교에 들어가고 시험을 봐서 합격자는 어떤 지위를 얻고
그러다 보니까 진짜 말 그대로 너무 눈에 보이잖아. 그 한정된 자원이라는 게. 내가 인간으로서 갖고 있는 다양한 가치나 퀄리티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누군가가 나를 선택해 주겠지, 내가 어떤 지위를 쟁취할 수 있겠지가 아니라 어떤 특정 굉장히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나눠져 있는 자원을 나눠 먹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특히 더더욱 옆에 있는 사람과 경쟁하게 되어 있는 이 사회 구조 자체에서 다른 사람과 협력하고 다른 사람과 온전하게 긍정적인 감정으로만 상호작용을 한다라는 게 사실상 인간의 본능과 너무 동떨어져 있는 그런 일이 돼버리는 게 아닌가 싶어, 우리 사회 구조 자체가.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뭘 그렇게 풍족하고 다른 사람과 나눴을 때 나한테 돌아오는 게 커야 서로 나누고 이 공동체가 모든 사람들 품어주고 이런 집단이 될 텐데, 각자 먹을 거를 딱딱딱딱 떨어뜨려 놔 버리니까 더더욱 경쟁적인 사회가 심화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네. 맞아. 그래서 약간 제일 좋은 예시 중에 하나가 네, 수능이죠, 수능. 진짜로. 어떻게 보면은 지난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총 12년의 세월이 그 한 번의 시험으로 모든 게 결정나니까. 근데 그걸 위해 달려가잖냐. 그러니까 그리고 거기로부터 이제 내가 어떤 등급을 받느냐. 그거에 따라서 나의 음. 가치가 판단되어지잖아. 사회로부터. 야, 얼마나 손이 벌벌 떨릴까 진짜.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그리고 이제 그 후에도 내가 어디 취직하려고 해도 그냥 한 번의 서류, 음. 그다음 한 번의 면접, 근데 그걸로 이제 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판단되어지니까. 그러니까 정말로 그렇지. 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나만의 무기라던가 그다음에 나만의 강점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선보일 기회 자체가 없는 것 같아, 많이. 정말로 그렇지. 사회나 문화가 그렇게 짜 놓은 그런 판 안에서, 그런 그냥 커리큘럼, 그런 기준 안에서 내가 맞춰가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치. 야, 사회가 이제, 야, 이게 우리를 위한 파이야, 이게 너희를 위한 파이야, 음. 이 안에서 너희가 가져가면 돼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사회가 우리에게 정해준 기준 안에서 제일 높은 등급을 받는 사람들이 제일 많은 파일을 가져가고, 그 밑에 사람들이 그보다 조금 음. 덜 많은 파일을 가져가고, 그런 식으로 분배되기 마련이니까. 그래서 음. 더 많이 좀 아등바등하게 음. 되는 것 같아. 맞아. 그러니까 너가 얘기한 대로 그런 내 자신의 가치를 보여주고 다른 사람들한테 기여했을 때 보상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 자체를 많이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 게, 그러니까 그렇잖아. 기회 자체가 너무 적고 경쟁을 통해서만 그 기회를 쟁취할 수 있으니까 그게 위협당하면은 혐오 감정이 들 수밖에 없는 거야. 맞아요, 맞아요. 나를 보호해야 되니까. 음, 그러니까 우리가 고등학교 때 저랑 앤디랑 둘 다 이제 같은 국제학교를 나왔는데요. 거기서 굉장히 모두가 상호 협력적이었던 이유는 우리 애들이 너무 착하고 좋은 애들이었던 것도 있지만, 분명히 있지만, 대학교 입시 자체가 점수 하나에만 매여 있지 않았기 때문에 더 커, 그게. 맞아, 맞아, 맞아. 저희가 대학교에서 평가를 받을 때 SAT, ACT라고 하는 대학 시험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지만, 고등학교에서 수업을 잘 들었을 때 높은 학점을 받아서 제출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긴 하지만, 리더십이라든지 우리의 음악적 재능이라든지 뭐 체육적 재능이라든지 뭐 교과의 활동이라든지 봉사 활동이라든지 이런 거를 전부 종합적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얘랑 경쟁해 가지고 공부로 이기지 못하더라도 다른 데에서 노력해서 내 장점을 발견하고 그거를 실제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는 거잖아. 그러니까 서로 파일을 목숨 걸고 쌓을 필요가 없지, 두고. 맞지, 그러니까 맞지. 그래서 서로 협력을 해도 내 사회적 지위가 위협되지 않으니까 그런 협력적인 사회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여기서 또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어떤 한정된 자원을 두고 각자의 욕심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이런 게 발생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사회에서의 혐오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 각자의 욕심과 욕망을 어떻게 컨트롤하고 어떻게 개선하느냐에 따라서 이 해결책이 나올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 어떻게 하면 이런 혐오를 사회 속에서 좀 줄일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사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사회 속에서 일단 가장 근본적으로 뿌리째 뽑아내려면은 사회 구조가 바뀌어야 되는 게 맞아. 진짜 너 말한 대로 아무래도 음, 우리 음, 사회는 음, 경쟁적인 사회의 그런 특성이 강하다 보니까 그 협력적인 사회로 이제 점차 바뀌어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근데 이건 이제 음, 시간도 엄청 많이 필요하고 노력도 정말 많이 들여야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음, 당장은 어떻게 손댈 수가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안타까운 일이지만. 근데 음, 그러다 보니까 내가 스스로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느냐가 좀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 그래서 음, 어, 음. 결국 아까 말했듯이 누군가하고 나 자신이 비교하게 되면은 끝도 없단 말이야. 음. 그렇잖아. 그래서 그치, 지금 그치. 당장 미디어만 봐도 나보다 얼굴 잘생기고 예쁘고 진짜 돈 많이 벌고 끼도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 돈도 많이 버시고 진짜. 근데 그러면 음, 어딜 가나 나보다 잘난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랑 계속 나를 비교하면서 나 스스로 갉아먹을 거냐? 그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나의 음, 행복을 위해서라도 그렇지, 좀 그렇지. 그러면 안 되는데. 그리고 어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런 것 같아. 내가 어디서 들은 말인데 그 아름답다라는 말이 있잖냐. 우리나라 말로. 그치, 그치, 그치. 근데 여기서 아름답다의 아름이 어, 이게 나라는 뜻이래. 나. 아, 나라는 뜻이야? 그래서 야, 결국 이거, 야, 이거는 또 처음 알았네. 그러니까 결국 아름답다라는 거는 나답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가장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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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다운 음, 게 가장 나 스스로 아름다워질 수 있는 길이고, 거기에서 내가 누군가를 이제 굳이 깎아내리거나 누군가를 혐오하면서 이렇게 나 스스로의 자아나 그리고 나 스스로의 자존감을 채울 음. 필요가 없다라는 말이지. 결국 나다운 게 가장 아, 제일 야, 어, 아름다운 거니까. 그래서 음, 음, 보면은 나 자신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나한테 주어진 자원이 어떤 자원인지 그거를 스스로 파악하는 게 음, 매우 중요한 것 같아. 그거를 잘 들여다보고 그 다음에 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런 한정된 자원을 토대로 어떤 방식으로 더 효율적으로 음, 최대한 나에게 이득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더 그렇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인가. 아, 그렇지. 그거를 노리는 음, 게 음. 가장 내 안에 있는 혐오를 좀 없앨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드네. 맞아, 맞아, 맞아. 진짜 우리가 항상 주의해야 될 거는 그건 것 같아.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두려움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도 똑같이 얘기했듯이 음, 두려움이란 감정도 오늘 얘기하는 혐오라는 감정도 인간한테 있어서 되게 중요한 감정이야. 정상적으로 기능을 해야 되는 감정이야. 그러니까 필요한 감정인데 그 감정을 어떻게 하면은 나의 행복, 나의 발전, 내 원하는 자신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감정을 이용할 건지에 집중하는 게 항상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특히 이런 한정된 자원을 두고 싸우는 걸 우리는 욕심, 욕망이라 그러잖아. 음, 그러니까 이런 욕심이나 욕망은 나쁜 게 아니야. 음, 근데 너가 얘기한 것처럼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는 거는 그건 열등감이고 탐욕이지. 그렇지. 그런데 어떤 거를 원한다는 그런 감정을 어떻게 나를 위해서 바꿔낼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런 마음을 갖는 건 그 향상심이잖아. 그러니까 그런 향상심에서 비롯된 욕심을 내 마음에 채우는 것, 뭐 과하지 않게 적당히 채우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 그래서 내 마음에서 어떤 욕심이란 마음이 생겨나면, 어떤 욕구라는 마음이 생겨나면은 그게 어떻게 하면은 내 향상심과 합일화될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된다. 좀 이런 말씀을 또 드리고 싶네. 야, 근데 진짜 지금 방 욕심의 향상심 얘기 나오니까 또 갑자기 생각나는데 약간 음, 너도 약간 그 향상심에 되게 엄청 관심이 많지 않냐? 그러니까 욕심이 되게 있잖냐? 아, 그렇지. 너 스스로 아, 발전시키고 그렇지, 그렇지, 너 스스로 그렇지, 들여다보고 그런 거에 대해서 너는 그렇지. 그런 욕심이나 향상심 같은 것들이 뭔가 좀 그런 부정적인 음. 방향으로 바뀌었던 그런 적 없었던 것 같아? 진짜? 항상 있지. 음, 항상 음, 있지. 음, 그러니까 사실 나는 그래. 그 뭔가 내가 하고 있지 않으면 내가 뭔가 발전한다라는 느낌을 못 받으면 음, 그 잠깐의 순간이 너무 견디기가 힘들어. 음, 그래서 향상심이든 열등감이든 어떤 욕구가 나를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으로 작용을 하는 편이야. 어,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걸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꿔주지 않으면은 나는 되게 스스로를 빨리 소모시켜 버리는 그런 타입이란 말이야. 너도 그렇고 내 주변 친구들도 다 나를 봤겠지만, 음. 그러니까 나는 대부분의 시간 동안,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 동안 불안감이 나를 움직이는 가장 큰 원동력이었어. 야, 이거 안 하면 어떡하지? 이거 안 하면은 이제 내가 이런 걸 할 수 없게 되면 어떡하지? 이런 건 인정을 못 받으면 어떡하지?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니면 어떡하지? 그게 사실 내 인생을 지배적으로 움직였던 동력 중에 하나였단 말이야. 그런데 그러다가 한번 초에 이제 심지가 다 불타버리듯이 더 이상 태울 게 없어지는 시점이 오더라고. 그 시점이 되고 나서 보니까 태울 게 없어지면은 사람이 처음에는 굉장히 허무하고 허탈하다가 내 인생을 객관적인 위치에서 한번 다시 되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 내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내 시간과 에너지를 썼는가? 내가 그렇게 무엇을 위해서 불태웠는가? 그러면 내가 거기서 내 인생을 끝낼 수는 없으니까 새로운 거로 내 인생을 불태워야 되잖아? 그때 딱 깨달았던 게, 내 불안감이라든지 내 열등감이라든지 이런 걸로 내 인생이 굴러가게 하지 말고 내가 선택한 것, 나한테 있어서 중요하고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을 내 욕망으로 삼으면, 그러면 나는 내 욕망을 발현시키면서 내 욕망을 충족시키면서도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러니까 이게 참 관점의 차이인 게, 그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에 욕심을 내고 살아야지 라고 생각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내 욕심과 내 행복이 합일화되니까 그때부터는 되게 안정되고 행복한 삶이 조금 시작됐던 것 같아. 그때부터. 진짜 근데 진짜 그 말대로인 것 같아. 그러니까 사실 누구나 불안감을 가지고 있기 마련이지만, 근데 만약 그 불안감이 너가 앞서 말한 그런 탐욕이라던가 음, 그 열등감이라던가 그렇게 음, 부정적인 방향으로 바뀌어 버리면은 사실 어떻게 행복할 수 음. 있겠어. 진짜 거기 좀 먹히는 그렇지,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진짜 음, 무엇보다 그런 혐오를 막기 위해서는 이제 너 말대로 관점을 바꾸는 음, 게 되게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드네. 그러니까 결국 내가 이렇게 열심히 맞아. 노력하는 것도, 내가 나의 가치를 찾으려 노력하는 것도 음, 다 끝에 가서는 내 행복을 위한 거니까. 맞아, 맞아.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 현대 사회에 계시는 많은 분들은 내가 지금 겪고 있는 혐오의 근원지가 사실은 내 생명과 그렇게 연관이 없다라는 거를 발견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음, 안 죽어. 그거 안 돼도 죽지는 않아. 그러니까 내 생명을 위협하는 게 아닌 이상은 내 욕심과 내 욕망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내 행복감이 크게 변화할 수 있다. 음. 이렇게 사고의 전환을 가져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 진짜. 그러니까 지금 너가 말한, 야, 이거 못해도 안 죽어. 그거 완전 그냥 내 마인드잖냐. 진짜 이게 내가 내 입으로 하기 좀 그치, 그치, 그렇지만 그치. 이게 좀 그치, 그러니까 그치. 진짜로 와.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27년 인생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음, 그렇게 좀 게으르고 약간 다 그치, 적당히 그치.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렇게 지금 아무 생각 없이 살고 있나? 싶기도 하고. 진짜.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 사실 얘기하다 보니까 내가 예전에 한참 많이 들었던 음, 그 노래가 있는데, 노래라기보다 앨범이 있는데, 음, 그 타블로의 그 열 꽃이라는 앨범 있어. 너 알아? 알지, 알지, 알지. 타블로 씨가 그 힘든 사건을 겪으시는 동안 아니면 겪으시고 나서 이렇게 그 쓴 앨범인데, 음, 거기에 내가 되게 좋아하는 가사가 있어. 뭔데? 그 사는 건 누구에게나 화살 세례지만 나만 왜 마음에 달라붙은 관역이 클까? 어, 가사를 진짜 기깔나게 쓰신다. 근데 진짜. 아, 그치. 그러니까 아, 이 가사를 듣고 되게 큰 많은 위로랑 큰 깨달음이 있었던 게, 그러니까 진짜 맞아. 누구에게나 화살 세례야. 음, 근데 내 마음에 달라붙은 관역의 크기는 어느 정도 내가 조절할 수 있어. 음, 큰 관역을 달면은 화살을 더 맞는 거고, 작은 관역을 달면 화살을 덜 맞는 거고. 음,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관역, 나를 힘들게 만드는 거, 나를 기쁘게 만드는 거, 그 관역을 어디에 달지, 어떤 관역을 달지는 여러분한테 더 많이 달려 있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세상이 나한테 주는 사건이랑 자극은 내가 바꿀 수 없는 경우가 많아.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렇지만 내가 그중에 어떤 거에 집중하고 어떤 거에 시간을 더 많이 들이고 내가 인지를 할 건지는 어느 정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좀 집중을 해보시면은 인생에서 내가 체감하는 행복감과 만족감이 정말 많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짜로. 진짜 여러분이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가치들을 여러분께서 정말 찾으실 수 있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분명히 찾으실 수 있을 거고요. 진짜로. 아유 또 이렇게 또 마음이 따뜻해지네. 얘기하니까 또 좋은 얘기 한번. 그러게 또 이제 방금 전에 또 생각한 게 하나가 더 있는데 사실 사회의 구조가 개인의 행복에 너무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하잖아. 그 사회적인 쪽에서도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든 점이 내가 최근에 앤디가 심리학도기도 하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그냥 일반인으로서 심리학을 좋아하기도 하거든요. 그렇지. 아까 전에 얘기했다시피 잠깐 얘기 나왔다시피 대학이나 직장이나 이게 사실 우리 그 한국 사회에서는 너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얘기를 하자면 그 인간을 평가하는 방식에 대해서 우리 사회에서 좀 더 재고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 지금 우리가 평가하는 방식은 너무 단순하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최근에 내가 심리학에서 들은 게 다중지능 이론이라는 게 있다고 배웠어.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지능을 우리가 익숙한 건 아직 IQ, 뭐 EQ 이 정도만 익숙하지만 사실 인간한테는 되게 다양한 종류의 지능이 있다. 그래서 이제 하워드 가드너라고 하는 교수님이 언어, 논리 수학, 뭐 음악, 신체 운동, 공간 지능, 인간 친화, 자기 성찰, 자연 친화, 실존적 지능 뭐 이렇게 다양하게 나눌 수가 있대. 그래. 사실 아까 전에 우리 고등학교에서 우리를 그 8가지 항목으로 평가를 했던 거가 사실 여기에도 많이 연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거든. 근데 그 8가지 나눈 것도 신기하네. 딱 맞아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다리가. 진짜로. 그지.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종류의 지능이 있고 이 각각의 지능이 잘 발달한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서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이 다를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인식이 우리 사회에 좀 더 골고루 퍼지고 그리고 이 사람을 뽑는 사람의 입장 그러니까 대학교에서 그걸 뽑는 입학사정관이나 이 평가 기준을 만드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회사에서도 사람을 뽑을 때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가지고 사람을 뽑을 수 있는 그런 문화나 시스템이 생기면 조금 더 각자의 개성과 행복에 조금 더 집중하면서 살 수 있는 사회가 조금 더 가까워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었어. 진짜 약간 그거만 한 게 없긴 하다. 진짜 그 완전 꿈의 사회다. 이상적인 사회다 정말로. 진짜. 그러니까 그치. 그런 공부적인 그런 거 제외하고서라도 사실 사람들이 각자 지니고 있는 그 장단점들이 얼마나 많겠어. 근데 그 능력들을 그치. 꽃피우지 못하고 그냥 쓰러지는 그런 경우들도 너무 많다 보니까 정말 너 말대로 지능에도 정말 여러 가지 종류의 지능들이 있는데 더 다방면으로 바라보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 그러게 학교에서 좀 저런 것도 골고루 좀 발달시켜 주려고 노력을 하고 교육 과정을 좀 짜고 그랬으면 좋겠네. 그렇게. 자 그래서 오늘 얘기 나눈 게 이제 혐오에 대한 내용이었지. 왜 우리 마음속에 혐오가 생기고 왜 그러냐. 지난 중세 고대 시대 때부터 그렇게 왔던 그런 생존에 대한 그런 불안감이나 그런 두려움에서 오는 혐오가 아니라 요즘 현대 사회에서는 이제 나의 사회적 지위나 내 위치를 보존하기 위해서 내 자아 정체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혐오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잖아. 그래서 그 혐오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줄일 수 있을까 그런 내용에 대해서 얘기했었는데 너는 이제 오늘 얘기 나눈 것 중에서 뭐가 제일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 사실 그런 것 같아. 결국에 우리가 혐오의 자체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이번 소담소담 에피소드에서 특히 키포인트는 그거였던 것 같아. 결국에 우리가 이거를 고민하는 이유는 우리의 삶을 좀 더 행복하게 우리 사회를 좀 더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잖아. 그렇지. 그러려면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쩔 수 없이 있는 욕심이라고 하는 감정을 어떻게 하면은 혐오 감정이 아니라 열등감이라는 감정이 아니라 향상심으로 바꿀 것인가에 고민을 하는 게 좀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게 사실
결국에는 혐오의 자체에 대한 이야기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서 그게 제일 좀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 인정. 너는 어떤 게 제일 기억에 남았어? 나는 오늘 내가 오늘 5kg 뛴 게 제일 기억에 남고 일단. 지금 벌써 여러분 앤디 목소리 들으면은 아시겠지만 지금 여러분 앞쪽으로 당겨가지고 초반 앤디 목소리랑 지금 목소리 비교해 보세요. 지금 저도 느끼는데 엄청 지쳤어요 지금 벌써. 그게 빨리 머릿속- 끝내고 싶어가지고 지금. 마무리하는 거 봐. 아니야. 그게 머릿속에 떠나지 않고 애가 지금 육체적으로도 지금 계속 후유증이 남아있거든요 여러분. 아까 아침에 뛰었던 게 후유증이 계속 남아있어. 근데 일단 제일 기억에 남는 거 일단 어떡하냐. 그거긴 한데 제일 그거긴 한데 근데 나는 이제 너가 얘기했던 게 너가 사회 구조를 바꾸는 거에 대한 그 아이디어를 제시한 게 진짜 마음에 많이 진짜 그게 진짜 많이 마음에 남았던 것 같아. 그래서 너 말대로 이제 마음에도 없는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말을 더듬네. 야야야 이거 편집해야 되는데 너가 말하는 바람에 이거 그대로 들어가잖아. 편집 말할 거야. 편집. 아니 야 이걸 그대로 들어가면 야야야야야 나 진짜 큰일 났네. 말 더듬는 거를 이제 지적을 해야 편집을 안 할 수 있다라는 걸 깨달았지. 일부러 한 번 더 말했는데 깔끔하게 얘기하려고. 뭐 어쨌든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래서 너가 그렇게 지능에 대한 종류 같은 거를 잘 얘기해 주면서 어떻게 보면 좀 더 세부적이고 체계화된 그런 기준을 너가 제시해 준 것 같아서 그게 진짜 마음에 쏙 들더라고. 근데 다행이다. 정말로 이게 진짜 현실적으로 아주 다양한 기업에서 진짜 유의 깊게 살펴볼 만한 그런 내용들인 것 같아서 더 솔깃하더라고. 그래서 진짜로 앞으로 이런 미래가 정말 다가오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나도 그걸 소망하고 있어서 정말로? 그래서 그게 정말 마음에 많이 남았지. 진짜 그런 사회가 왔으면 좋겠다. 진짜로. 아이 또 올 거야. 그리고 또 올 거고 또 그거를 우리가 실현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고. 맞아. 어떻게 끝날지 또 이제 고민하고 있지 너 지금. 아니 근데 사실 내가 저번 주까지는 고민하다가 내가 그냥 뭐 아무 말 안 하면 너가 잘 끝내주더라고. 그래서 그냥 그 기다리고 있었는데. 자 오늘 소담소담 그렇지. 오늘도 혐오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그렇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혐오감이 들 때 우리 사회에서 주변에 혐오라는 감정을 발견했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그런 혐오라는 감정은 우리한테 있어서 너무 중요한 감정이긴 하지만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감정은 아니기 때문에 혐오라는 감정의 근원, 우리 욕심이라는 감정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를 우리한테 갖는가를 곰곰이 잘 생각해보고 그거를 어떻게 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데에 기여를 시킬까, 어떻게 행복하게 만들지를 고민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 왜 말 더듬어? 자, 수담수담. 야 지적하지 마. 야 마지막에 거 와서 이렇게 말을 더듬냐. 정리 끝내려고 하는데. 이 자식이. 수담수담 저희 드디어 다음 에피소드가 시즌 1의 마지막 에피소드가 될 텐데요. 이번 한 시즌 동안 여러분 정말 많이 다양한 이야기를 여러분을 만나뵀습니다. 마지막 에피소드까지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할 테니까요. 다음 주까지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담소담 오늘도 고민 해결. 그래 다음 주까지 저희 믿고 따라와 주시면 정말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 또 그 다음 주 토요일 오후 6시 18시에 또 여러분께 마지막 시즌 1 소담소담 에피소드로 여러분께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빠잉. 감사합니다.